박찬대 의원이 지금 단수 공천이 될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계양 연수 여기 이제 교통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예, 지금 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송영길 대표나 오늘 뭐 송영길 대표가 계양에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서 뭔가 또 결의를 다지는 뭐 그런 사진을 SNS에 이제 올려놓기도 했는데, 뭐 어쨌건 저기 연수 쪽이 정리가 돼줘야 연수 쪽이 이제 정리가 돼줘야 김남준, 송영길이 어디로 갈지가 좀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이제 거취가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에 그 계양을 문제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들고, 이것도요 뭐 김남준이 왜 송영길 지역구에 나오느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누구를 때려야 되냐면은, 이것도 제가 누굴 때려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야, 정청래 너 빨리 정리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청래 정리 잘해라. 황희 뭐하냐 빨리 정리해 주지 왜 싸움 붙이냐, 요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김남준이 잘못했다 송영길이 잘못했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이거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우니까 빨리 정청래하고 황희하고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라. 왜 정리를 안 해가지고 당원들끼리 또 싸움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또 은근히 정청래를 까야지. 계속 우리는 조털레위에 그냥 기승전 조털레위라니까. 비가 와도 오늘 정청래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도 구질구질 하잖아. 정청래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비까지 내리고, 지금 장마철이야? 3월 초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이거 정청래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뭔 일이 벌어지건 당내에서 야 이건 정청래 때문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건 이건 김어준 때문이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게 다 유시민 때문이야. 옆집 개가 임신을 해도 이거 유시민 네가 그런 거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자, 아무튼 우리 박찬대 의원 오늘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출사표 영상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반대 힘들어 험지야 동지들부터 말렸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과거 인천 연수구는 민주당으로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험지였습니다.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과 민주당을 믿었습니다. 214표 차이의 기적 같은 첫 승리, 1만 2천 차이의 압승.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것은 해보겠다는 승부사 같은 자신감, 해보라고 믿어주신 주민들의 믿음, 우리가 함께 해낸 승리의 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리더는 위기에 강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돌파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으로 가장 앞에서 싸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이끈 원내사령탑으로서 헌정사를 바로 세우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시대의 효능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라는 경제 대도약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세력 교체는 이뤄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과거 내란 세력의 잔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할 성공 모델이 필요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을 성사시켰던 그 압도적인 투쟁력으로 지방정부의 구태와 폭주를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효능감, 인천 300만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출신 회계사로 복잡한 현안을 꿰뚫고 숫자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을 넘어 G3 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강대국이 만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표준과 가치를 규정하는 전략국가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 거대한 도전의 시작점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사람과 자본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과 자본이 모여드는 플랫폼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이 이재명 정부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대한국민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인천을 대한민국 G3 시대의 첫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 시민을 G3 첫 시민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젊게, 더 역동적으로 따박따박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 박찬대와 함께해 주십시오. 박찬대 의원의 출사표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채팅창 영상 나가는 동안 채팅창을 보니까 박찬대 의원은 40대 같다. 와, 진짜 동안이시죠?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어요. 60대가 됐는데도 뭐 얼굴만 보면은 진짜 40대라고 얘기해도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제가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 박찬대 의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절대 동안이 절대 동안. 그 저 동안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손해를 크게 입었어. 박찬대 의원이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아니 제가 그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방송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청래하고 좀 가깝죠. 정청래랑 좀 뭐 가까울 수밖에 없지. 정청래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본인의 어떤 뭐 인간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뭐 정청래를 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빵 터졌는데 이번에는 정청래가 나이가 많으니까 정청래가 먼저 하고 둘 다 친명이니까 정청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린 박찬대가 하는 게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띠동갑 아니냐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띠동갑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정청래를 죽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황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어. 그게 이제 손혜원 전 의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유튜버들이 그 약을 팔았잖아요. 김어준이나 그 털동욱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둘 다 친명이고 누가 돼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뭐 정청래가 하고 뭐 다음에는 박찬대가 하고 아니면 이번에는 박찬대가 하고 다음에는 뭐 정청래가 하고 뭐 이런 썰을 이걸 많이 퍼뜨렸어요.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기에 다 넘어갔어요. 넘어간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얼굴만 딱 놓고 보면은 정청래가 한 12살 이상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래 정청래가 형님이기도 하고 10살이나 나이가 많으니까 당대표를 먼저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1년짜리 당대표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당원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 진짜야 이거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띠동갑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제가 볼 땐. 그 표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먹힌 거야 이제. 그 털레반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나이가 어린 건 아니죠. 그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손해를 본 그런 경우인데 이번 인천시장 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를 볼 것 같진 않아요. 나이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그 박찬대 의원이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제 손해 볼 것 같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박찬대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죠. 한준호 의원이 뭐 저보다도 한 두세 살 정도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가까이 두 분이 차이가 나는데 뭐 한준호 의원도 뭐 역대급 동안이지. 근데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안 밀려. 그죠? 안 밀려요. 그 얼굴로는 뭐 잘생긴 걸로는 밀리지. 비주얼 면에서는 많이 밀리는데 그냥 나이 어려 보이냐 이걸로 따지면은 크게 안 밀려 한준호 의원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안 3인방이에요. 수도권. 수도권 동안 3인방이다. 정원호 구청장도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여요. 제가 볼 땐 정원호 구청장도 나이가 꽤 됐는데 많은 분들이 대단히 어린 줄 알아. 68년생인가 그러죠? 정원호 구청장도 68년생인데 그 체육하고 닮아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어리게 보더라고. 그래서 요게 이 동안 3인방, 수도권 동안 3인방이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야 된다.
나이로는 이제 한준호 의원만 세대 교체인데 얼굴로 따지면은 이제 셋 다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다 젊어 보여가지고 야 이게 세대 교체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서울을 바꾸고 경기도를 바꾸고 인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다 믿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수도권 동안 3인방으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추미애 의원이 끼면 그 좀 그렇잖아요. 그림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정원호, 박찬대, 한준호. 그림이 이게 좋잖아,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추미애. 정원호, 박찬대, 추미애. 야, 이거 그림 망가져버리잖아, 바로. 그래서 경기지사 경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경기지사 경선을. 전체 그림이 망가져버린다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막 동안 분위기로 가다가,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버리면, 이게 컨셉이 안 잡히잖아요, 컨셉이. 그래서 좀 이번엔 좀 젊게 가자. 한준호 의원은 우리가 경기지사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게 젊게 가자. 그리고 이제, 털 묻은 사람들은 좀 될 수 있으면은, 이제는 좀, 뒤로 좀 물러나시고, 제가 뭐 털미애 의원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털이 많이 묻었어요. 그런 추자가 털추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털추자가 있죠. 우리가 뭐 추워도 의심 없이 할 때 이제 호랑이 털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근데 그 추미애 의원의 추자가 한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털추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이제 털이 너무 많이 묻었어요. 본인이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야. 본인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김어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적인 안목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예요. 김어준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 털미애 의원은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도. 김어준, 유시민, 뭐 최욱 이런 애들이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 정치 경력에 뭔가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김어준한테 가서 줄 서고 있는 참 어찌 보면 한심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게 세상을 읽는 눈이 흐려서 그래요. 정치를 보는 안목이 후져서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라고 봐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제 프레임이 이거예요. 지방선거는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 이재명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는 가면 돼요. 그럼 100%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털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털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털 묻으면 아웃인 거야 그냥. 그래야 민주당이 혁신됩니다. 친문 386이 이제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이재명 중심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의 프레임은 털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털 묻으면 아웃. 털 묻으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털 묻으면 아웃이다. 명 묻으면 승리, 털 묻으면 패배, 털밀필패, 똥밀필패 시대에서 이제는 털밀필패 시대로 간다.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이번 이제 지방선거 경선 슬로건입니다. 털밀필패. 자, 오늘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재밌는 의미 있는 회동이 있었어요. 김남준, 박찬대, 한준호 오늘 저녁 7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의 개항을 보궐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세 사람이 회포를 푸는 자리다.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지방선거의 중심축인 거죠. 김남준 의원은 뭐 광역단체장을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이래 나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김남준 의원님
예, 뭐 광운대 최초의 민주당 의원이 될 우리 후배님. 이거 제 직계 후배예요. 과 후배야. 예, 저하고는 거의 뭐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우리 김남준 의원님. 저하고는 아주 악연이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 과거 학창 시절에 어두웠던 과거는 있고, 예, 우리 이재명으로 하나 됩시다. 예, 김남준 의원하고도 아까 박용진 전 의원처럼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게 까왕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너무 까고 다녀가지고 악연들이 많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적이 많습니다. 하도 까가지고 30년 이상을 제가 까면서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저기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김남준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뭔가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는 마치 그 삼국지의 도원결의 같은 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죠. 민주당의 미래예요. 박찬대 의원은 사실 지금 민주당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게 가래가 남아가지고. 갱년기 모해님, 추미애 북콘서트 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작년부터 아프지만 저 혼자 손절했습니다. 예, 정치선도 정년퇴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도원결의처럼 세 분이 잘 의기투합해서 저는 민주당의 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예, 저런 모임들이 이제 조금씩 한두 개씩 생기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좀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